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에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죠? 천고마비 계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아무튼 주가도 어느덧 바닥은 좀 이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게 이제 미국 시장의 급등 부분, 또 셀트의 수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연말 또 랠리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 희망을 해보시자고요. 그죠?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셀트를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또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의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제가 항상 이제 셀트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술적 지표 이동평균선을 강조하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강조를 드려요. 그죠? 자, 지금 이제 나스닥이 어저께 장대 양봉으로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는 일부 여러 가지 좀 상승의 이유도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죠. 그리고 또 이 금리 인상이 올해로서 어쨌든 그죠? 상승의 폭 자체 이런 부분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있겠으나 금요일날 이제 또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 1일 영향도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 9월 8월 말에 21등 평균선을 이탈한 이후에 두 달 만에 그죠? 두 달 만에 지금 나스닥이 20일 자, 죄송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복귀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22일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잖아. 그죠? 근데 아무튼 금요일날 22등 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가 어쨌든 많이 하락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 장대 양봉 이후에 아무튼 이번 주도 잘 버텼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21일 이동 평균선을 복귀했다는 거. 이러면, 자,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금리 인상과, 인상에 달려있는 긴축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이제 내년에는 또,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주가가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악재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어쨌든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연준의 이런 의원들이 사실 다 매파적인 연준으로 그죠? 그냥 돌변을 해버렸잖아요. 8월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제 이런 내용들을 주말에 보면은 금리 속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매파적인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거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등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고통을 참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지만 주말에 주가의 상승의 부분에서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결국은 이제는 감속을 준비해야 한다. 그죠? 이제는 그동안 공격적인 인상을 했지만 이게 이제 UC 버클리대 강연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 비해서는 그죠? 좀 변화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부분에서도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11월 달에는 0.75% 그래봐야 이제 다음 주니까 그죠? 0.75%를 인상을 하겠지만 그건 기정사실화된 것이니까. 그리고 12월 달은 사실 시장에서는 12월 달도 0.75를 해야 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발언들이 강하게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은 11월 달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0.50% 포인트, 그죠? 로 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그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일부, 지금 이제 뭐 1월 달이든 1분기에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중단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제 기대감인데, 물론 이는 뭐 하나의 기대감일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어쨌든 22등 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말이 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로 또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좀 희망적인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그죠? 또 하나의 배경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단 휴전이거든, 그죠? 근데 그걸 지금 가능성도 조금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 미국 시장을 크게 하락시켰던 요인 중에 어쨌든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희망적인 부분이 조금 비친다. 그리고 주가가 또 많이 빠졌다. 기술적으로 지금 20등 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그것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저번 이제 7월 초에도 22를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하고 추세를 타면서 랠리를 좀 보여줬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나스닥이 어쨌거나 10,000포인트 요 근처에서 결국은 13,000까지 거의 2,0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2개월 만에 어쨌든 22등 평균선을 지금 돌파를 강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때도 사실은 8월 달에 이제 파월 달 끝냈던 게 파월 의장의 잭슨홀에서 연설이었잖아, 그죠? 강한, 오히려 돌변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안심을 시켰잖아요. 괜찮습니다. 미국 경제도 괜찮고 인플레이션 막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더니 그냥 못 잡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도 어쨌든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랠리를 펼친다면 연말 또 미국 이제 중간 선거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관료 부분에 연준 어쨌든 의원들이 2달 동안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그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5%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 근데 아무튼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말에 조금 변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미국 시장이 화답을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이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이 이제 과연 올라주느냐는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시장, 자,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 지금은 이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고, 쉘터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수급적으로 7월달, 8월달도 외국인들의 매수로서 주가가 미국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랠리를 보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썰은 랠리라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연말 랠리를 약간 희망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를. 근데 그 연말 랠리 부분에서 10월달, 11월달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10월달에 매수한 게 2조예요. 근데 10월달 매도 주체가 누굽니까? 기관 1조 7천억, 금융투자가 1조 1천억이에요. 그죠? 개인들도 4천억 팔았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외국인들만 2조를 매수를 하고 여타 다른 주체들은 다 매도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기관들인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 그죠?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진다? 금융투자가 약간 이제 연말에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융투자 쪽에 수급까지 매수로 유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시장에 의미 있는 상승 두 가지는, 그죠? 그동안 억제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 부분이 나왔다는 거. 그죠? 이 언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비둘기가 조금 나왔다는 거죠. 언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막바지 국면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올해 뭐 피크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 여기서, 그죠? 거기에 미국의 시장을 하답했다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장대 양봉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2조. 다음 주가 마지막이겠지만, 그럼 11월 달도 매수 기조를 이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랠리에 가장, 그죠?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 시장의 수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최선호가 셀트가 포함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외국인들만 2조, 나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서 가장 매도가 늘어나는 쪽은 개인이 될 것이고, 기관들 쪽은 조금 매도가 줄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셀트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 자, 우리 시장은 뭐, 그죠? 삼성전자 한번 살짝 봐볼까요? 그래도 삼성전자. 셀트 먼저 한번 005930.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20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수가 랠리를 보이려면 삼성전자가 하락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랠리 부분에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죠? 6만 원을 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타 이제 낙폭 가대의 실적 호전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업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겠죠. 자동차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이쪽 자동차나 우리 대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이 좋지는 못하겠죠. 왜 못하겠어요? 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자동차는 그나마 좋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은 충당금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미국 시장에도 우리 시장에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준 부분이 공매도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쇼커버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익도 챙기는 거지만, 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이익을 챙기자. 공매도 이익을 챙기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다. 바닥이다. 그 바닥이면은 이익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 이 정도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럼 차익 실현을 하는 것처럼 공매도는 반대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주가가 더 빠지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1,800원까지는 갔지만, 자, 이 가격을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특히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주식을 사서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챙기면서. 그럼 바닥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수급적으로 쇼커버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결국은 시장은 랠리가 진행이 되면 수급적인 이런 쇼커버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실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이제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쨌든 됩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약간 대기업들이야 뭐 어쨌든 실적,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지만은 예상치보다는, 그죠? 그래도 충당금을 제외하지 않았다면 사상 최대의, 그죠? 영업이익을 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어쨌든 좀 한 단계 탈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지수 부분에서도, 그죠? 자, 지수가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월요일날 우리가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또 약간 엉덩이이기는 한데 저점을 조금 높여 나가는. 그럼 단계적으로 코스피가 한 뭐 2,400 정도, 그죠? 또 결국 연말까지 이 고점을 2,500 하면 살짝 시도해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않게 말씀드리고 다시 우리 쉘터 넘어오면 그렇게 되면 쉘터는 미리 바닥을 지금 딱 만들었죠. 그죠?
쌍바닥을 딱 만들었죠. 쌍바닥. 여기서 이제 쓰리바닥 만들 일이 없으니까.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할 수 있다. 요거 이따가 이제 한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결국 이 전고점 18만원대, 그죠? 저는 충분히 돌파할 걸로, 그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급으로, 그걸 보면 이제 뒤에 수급으로 보면은 그게 또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야, 수급을 제가 이제 보면서 또 놀란 게 많아요. 그죠? 수급을 보면서. 자, 지난주에 셀트를 보면 누가 주식을 팔았어요? 지난주에도 개인들이 20만 주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여러분. 자, 셀트는 지금 다른 거 뭐 해서, 앞으로 매출이든, 임상 진행 과정이든, 성인 과정이든, 이런 뭐 신약 개발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10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요. 실패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100% 성공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게 유튜브를 제가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죠? 이제 앞으로 셀트가 연말 어느 정도까지, 개인적인 매도가 나오고 나면 그때는 이제 뭐예요? 기업의 또 펀더멘탈이 됐든 또 다른 이런 부분들로 막아지겠지만 지금은 수급이에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수급만 보고 있어야지 실수를 안 하지.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재 하나 나왔다 해서 미술 찌르고 신용 찌르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97,000주 매수해요. 지금 외국인들은 주간 단위로 매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개인들은 반대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성장주에서는 개인들이 어떤 주식이든 많이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바뀌어 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가치주로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때 이제 신규 외국인들과 신규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셀트리온이 기관들 입장에서 이제 저거는 그냥 바이오 성장주다 부분보다도 가치주로 인정받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2000년대 중반, 그죠? 2010년대 중반 요 정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지난주에 10만 주 매수예요. 근데 기관들 중에서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 왜? 전체 시장에서도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이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번 주에는 이제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 되면 금융투자의 수급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비록 빠졌지만 셀트는 올랐잖아요. 그죠? 그 지수에 오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가 들어왔으니까. 보험 그냥 간막 매수, 투신 간막 매수예요. 지난주에 누가 팔았어요? 사모펀드 만주 팔았죠. 그 사모펀드는 뭐예요? 자산운용사 셀트의 공매도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타워. 그게 바로 삼성증권 창고잖아요. 그죠? 또 일부 이제 파생 쪽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에서 총지휘하는 놈들. 자, 그리고 연기금도 지난주에 72,000주를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이게 여러분들, 그죠? 지금 연기금이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 셀트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죽으라고 팔고 주가 망가뜨린 주체였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라는 거죠. 자, 이번 주도 기관과 외국인이 과연 팔까요? 이번 주도 개인들이 더 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개인들의 매도도 어떻게 보면 올해가 시작이고요. 기관들의 매수,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도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이야 공매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자, 10월 달에 보면은 10월 달에 좀 빨리 비장을 할게요.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32만 주 매수해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어떻게 보면 바닥이잖아, 셀터. 8월 달, 9월 달 하락하고 10월 달에 안 빠졌잖아. 바닥에서도 계속 누가 사요? 외국인들이 32만 주 매수해요. 기관들 6만 주 매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기관 중에서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18만 주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왜? 10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누가 팔았어요? 프로그램이 팔았으니까. 그럼 11월 달에 주가가 오르는 랠리 부분을 보인다면 누가 사겠어요? 프로그램에 의한 렉도그, 그죠? 렉도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외국계 쇼커보든 기관들이든 매수가 유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적으로. 그럼 탄력적이면 누가 더 팔겠어요? 개인들이. 자, 그래서 보면은 금융투자하고 10월달에 누가? 사모펀드가 주가 못 가게 누른 거죠. 금융투자는 시장과 연동. 사모펀드는 뭐예요? 몸통 창고니까. 그죠? 그래서 6만 8천 주 매도. 연기금 21만 주 매도예요. 계속 10월달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이죠. 투신 보험 매수예요. 간망 매수였죠. 그죠? 기관들 매수. 근데 개인들이 39만 주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여러분. 개인들. 그 개인이 여러분들은 저는 아니겠죠. 당연히. 한 주라도 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응? 한 주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야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뭐 모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 주주들 제가 보호할 필요는 뭐 있겠어? 다 같이 누구나 다. 그쵸? 자, 그러나 우리 셀트를 투자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8월 이후에 이제 주가가 8월 달에 고점 찍고 하락했는데 보니까 수급은요, 8월 달에 외국인들이 125만 주 샀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들 59만 주예요. 샀어요. 근데 기관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60만 주예요. 연기금이 계속 9월 23일만 하더라도 37만 주인데 계속 60만 주 이제. 응? 투신 14만 주. 보험 10만 주. 금융투자가 20만 주 매도죠. 사모펀드 매도죠. 그럼 셀트에 지금 컨트롤타워 사모펀드. 그죠? 사모. 그 다음에 시장 하락 금융투자. 근데 외국인들이 125만 주 샀어요. 개인들만 180만 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개인들 내년 가면 이제 한 1000만 주 이상 팝니다. 보십시오. 1000만 주가 뭐예요? 한 1000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앞으로 한 2000, 한 몇만, 한 거의 3000만 주 밖에 팔아야 됩니다. 내년엔 더 크게 팔아제낄 거예요. 보십시오. 그 이제 차명 부분도 있겠으나,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면 또 공매도 또 그죠? 세력들이 뭐 댓글 부대들이 또 나 설치니까. 자, 6월 달부터는 제가 왜 체크합니까? 6월 달부터 셀트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먼저 상승을 하고 지수 데리고 왔죠. 자, 그리고 셀트가 먼저 8월 달에 하락하고 지수 결국은 전저점 깼었죠. 연중 최저차 깼을 거예요. 셀트는 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셀트가 바닥 먼저 만들고 지수 바닥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셀트가 먼저 상승을 해야지 코스피도 따라서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셀트의 공매도는 뭐예요? 가장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가장 컨트롤하는 주도하는 세력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외국계든 기관들이든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220만 주 매수예요. 기관들이 더 많이 샀네요. 240만 주 매수예요. 누가? 연기금이 190만 주 매수예요. 누가 팔았어요? 사모펀드,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 거예요. 이놈들은 계속 요 상태에서 한 20만 주, 많이 사면 20만 주, 많이 팔면 20만 주에서 그냥 주가만 발목만 잡고 올라가면 누르고 또 내려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창구니까 이제. 자, 투신도 32만 주 매수, 보험도 32만 또, 야, 그죠? 액티브 펀드들. 개인들이 6월 이후에만 490만 주를 팔았어요. 아시겠죠? 자, 4월 이후는 제가 왜 체크합니까? 테마색의 블록딜 이후. 그러니까 지금 테마색의 이제 블록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는 이제 희망이었구나. 셀터 이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액들로부터 들으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 마음이 심정이 일반 대중들하고 똑같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테마색이 아니 셀터가 앞으로 미래에 성장이 있고 좋은 주식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테마색이 왜 주식을 블록딜 하겠어요? 왜 팔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물어본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투자자들은 더 하다는 뜻이죠. 야, 테마색이 그렇게 올해까지 투자하고 앞으로 주식이 좋은데 왜 그럼 주식을 팔겠어?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셀트 이거 중기 투자, 장기 투자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
560만 주 팔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기관들은 바보예요? 연기금은 바보예요? 왜 사요? 그죠? 그래서 4월 이후에 280만 주 매수입니다. 기관들 230만 주 매수예요. 여기에 금융투자 사모펀드 딱 포가 나잖아. 금융투자 사모펀드. 앞으로는 금융투자 사모펀드도 사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겠죠. 개인 560만 주 팔았습니다. 자, 올해 그럼 볼게요. 올해. 자, 올해 외국인들이 160만 주 매수해요. 자, 여기다가 블록들 230만 주 포함시키면은 얼마예요? 거의 400만 주 수준이에요. 그죠? 기관들 200만 주 매수해요. 연기금이 150만 주 매수입니다. 올해.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 12만 주 팔았어요. 왜?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니까. 외국 개인들 500만 주, 이제 500만 주 넘었죠. 그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400만 주대였는데 이제 500만 주대입니다. 올해 600만 주를 제가 목표로 세웠죠. 이제 100만 주 연말까지 더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 그게 더 갈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더 갈 걸로 보여집니다. 왜? 아직 멀었으니까 개인들을 팔아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힘들게 왔잖아요. 제가 어제도 왜 디비전가에서 파느냐? 시장을 못 믿는 거예요. 셀트도 약간 뭐 이제 못 믿는 것도 있지만 시장을 못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휴전 부분이 진행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빨리 진행할게요. 자, 삼성 지금 뭐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1,500만 주 매수해요. 이건 시장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삼성전자의 쇼크맨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수익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은 삼성전자 바닥이구나.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여기서 수익 챙기자. 공매도들. 그래서 1,500만 주 매수, 기관들 600만 주 매도, 개인들 800만 주 매도예요. 그럼 개인들이 앞으로 매도가 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수가 바닥을 쳤다는 걸로 삼성전자가 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 추세적인 변화는 바뀌지 않아요. 올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억 4천만 주 팔았어요. 기관들 1억 2천만 주 팔았어요. 개인만 2억 6천만 주예요.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앞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런 전형에서 NO!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 바닥은 쳤다. 일시적인 상승은 나온다. 랠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빠빠리 시간이 그렇게 많이 또 없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요. 셀트리온을 매수한 주체가 보니까 다 외국계예요. JP 모건 85,000주, CL 5만 주, CS 39,000주, 메리린치 26,000주. 그죠? 앞으로 CS가 좀 매수가 많이 보일 겁니다. 자, 매도는 누구예요? DB가 매도 1위예요. 자, 제가 금요일 DB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래 계신 분들이 고생하고 주식을 판다는 거. 그러나 거기 DB에 가신 분들이 아마 매도하는 거는 오랜 주식이니까 손실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수익 났거나 뭐 일부 이제 2000년도 2, 3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도 포기하고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DB가 지난주에 결국은 67,000주 매도예요. CT 52,000주.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보면은 외국계 창구 쪽이 몇 군데 7위, 1위부터 7위까지가 외국계예요. 모간 스탠리, CS, CL, JP 모건, UBS, SG, 메리린치까지 외국인들이 10월 달에도 매수 상위 1위, 2위, 7위까지 외국인들이고 10월 달에 매도 1위가 누구예요? DB 창구예요. 10만 주예요. 왜 팔렸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더 안 좋을 거니까 파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데 쉘터가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니까. 현명한 분들이죠. 과연 그게 맞았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뭐 하나 이베스터 파생 쪽이죠. 개인과 파생이에요, 여러분. 10월 달에. 자, 8월 달에도 1위부터 7위까지가 누구예요? 외국계예요. 8월 달에 고점 찍었어. 이후에 모간 JP 누구예요? 여기는 골드만 누른 거 있죠. DB가 24만 주예요. 자꾸 DB를 말씀드리는 거, 이걸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DB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셀트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은 어쨌든 좋을 때는 누구예요? 좋을 때는 개인이 사고요. 안 좋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걸 보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셀트가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셀트가 상승할 때 막 기관들이 개인들이 막 주식을 샀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판다. 기관들이 판다. 외국인들이 그때 막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에 6월 달에 주가 올라올 때 보니까 누가 다 샀어요?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지금도 누가 다 사요? 외국인이 다 사요. 물론 여기에는 대부분이 공매도 쇼크보겠지만. 근데 누가 다 팔았어요? 개인이 다 팔았어요. DB가 6월 이후에 36만 주를 팔았어요. KB 37만 주예요. KB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처음으로 간 곳이에요. DB는 마지막으로 간 곳이에요. 공매도면 참고로 갑시다 해서 간 곳이.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팔고 나오고 있어요. 자, 4월 달부터는 블록딜 이후에 누가 골드만, 모한 서울, 1위부터 며칠까지? 7위까지. 다 외국계예요. 자, 여기는 실망 50만 주예요. 여러분. 4월 이후에 DB 창고가 50만 주, KB 48만 주, 유진 11만 주, 하이 8만 3천 주, 유진, 하이, DB 마지막에 간 유진은 이제 유진하고 KB하고 그쪽으로 몰려갔었고 참 뭐 1호. 그 마지막으로 간 창고가 뭐예요? DB하고 하이잖아요. 계속 팔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자, 올해 지금 보면은 NH가 매수일이죠. 사사주니까 사사주. 그죠? NH도 올해 결국은 지금 50만 주 팔았다는 거예요. NH 창구 쪽을 통해서도. 그죠? 113만 주니까. 사주가 160만 주. 자, 메리린치, 모간 스탠리, JP, UBS, CT, 골드만, HSBC. HSBC는 뭐죠? 8월 달에 들어왔던 물량 30만 주. 그대로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도 1위는 누구예요? 1위는 키움, 뭐, 당연히 미래 키움이겠지만. 차명 성격에. 자, KB가 60만 주예요. 올해 60만 주. DB가 올해 62만 주 팔았어요, 여러분. 연말에 많이 나온다고 또? 나올 것도 그렇게 없을 거예요. 나올 것도 없을 거예요. CS는 하이 19만 주 팔았어요, 올해. 유진 16만 주 팔았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급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죠? 뭐, 대주주가 됐든, 불안한 사람들은 파는 거잖아요. 뭐가 불안해요? 셀트보다도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아, 앞으로 세계 증시가 우리 시장이 리프티 피프티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죠. 자, 그런 부분으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네. 자, 공매도는 지금 이제 247만 주. 최근에 10월 달에 고점이 265만 주대에서 그래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 늘고 있지만 또 외국계 창고점을 통해서는 뭐예요? 쇼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47만 주입니다. 최근에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조금 지금 정체예요. 대차 잔고가 840만 주인데 최근에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줄진 않고 있고 그렇다고 크게 느는 것도 아니에요. 정체. 자, 여기서 또 하나 신용 잔고는 최저치예요. 108만 주예요. 그동안의 최저치가 110만 주였는데 110만 주에서 3만 주 더 감소한 108만 주예요. 그만큼 차명 성격에서의 시장도 많이 털려나오고 있지만 일부 개인들도 많이 팔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쭉 오늘 봤지만 어떻습니까? 수급은 지금 대세를 랠리를 셀트의 랠리를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장만 좀 도와주면 만약에 연말까지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좀 랠리 성격을 보여주면 셀트는 또 저번에 21만 고점 돌파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뭐 우리 생각보다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시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셀트가 여기서 16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니까 코스피가 만약에 2000포인트 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냐. 코스피 2000피 깬다는 것은 큰일이 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말씀드리겠죠. 마지막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일단은 미국이 안정을 찾고 상승을 해주면, 자, 아무튼 지금 이동평균선을 결집을 시켰어요. 결집을 시켜서 한번 누르고 다시 올리고 조정 옆으로 세우고 있죠. 자,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주봉상 양봉인데, 자, 이런 추이, 만약에 미국이 이번 주에 상승 쪽으로 흐름을 조금 보여준다면,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자, 여기서 이번 주에 이 20주 이평 미국 시장만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만 상승을 하면 18만 원 돌파하면 20주 돌파하는 거예요. 자, 저번에도 20주 돌파하고 주가가 랠리를 보였죠. 요번에 이번 주에 20주 돌파하면 랠리! 전고점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셀트의 힘이야. 그리고 11월 달에 초에 뭐가 있어요? 실적 발표 있죠. 그죠? 셀트는 셀트 실적도 중요하지만 헬스케어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예요? 1,400원대 중반이에요,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자, 아시겠죠? 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